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0월 2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크게 빠져가지고 어제 하루 정말 좀 오랜만에 살아났나 싶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여전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삼성전자가 힘을 좀 내야 되는데 다시 꺾여버렸고, 하이닉스는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증시하고 오늘 또 실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테슬라, G 버노바, 요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기기 관련 기업이고, 하이닉스 이런 이제 실적 발표가 있어서 한번 설명해드리고요. 그다음에 GM의 주가 재평가 시사점, 경남에서 SMR 이제 원전이죠. 초소형 모듈 원자로 이제 컨퍼런스가 있었나봐요. 그거 이제 후기랑 엔비라텍스, 코스피는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태움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이 오늘 좀 이게 문제였죠. 나스닥이 급락을 해가지고 부분이 좀 부담이었고, 미국 증시 금리 상승. 테슬라는 뭐 좋은 실적을 냈고요. 애플은 거밍치 연구원이죠. 이제 대만에 아이폰 16 주문 감소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G버너바는 전력 시스템 확장에 대한 투자 슈퍼사이클 초기 단계.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뭐 슈퍼사이클이다, 전력기기, 이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애플,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빅테크가 좀 빠졌고,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6주 연속 상승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부터 증시는 공화당 승리. 근데 공화당이 무조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해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박빙 상황이니까. 근데 일단 시장의 베팅은 트럼프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관세가 부과되니까, 관세 1% 높이면 물가가, 근원 PC 물가가 0.1%, 중국산에 60% 관세 부과하면 극단적으로 1.5%포인트 더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근원 물가 지금 2%대까지 안정됐는데 이게 4.2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건 좀 극단적 가정이죠. 근데 중간재하고 자본재가 중국 수입품이 많으니까 직접 소비자에 바로 전가되는 거는 좀 제한적이니까 소비자 물가 영향이 0.9% 되겠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하튼 시장은 관세 부과를 걱정하는 모습이고, 10년물 금리가 4.5도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시장은 조금 부담스러워했고, 미국 경기 좋습니다. 베이지북 연준에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 발표하는데 뭐 경제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직전 보고서랑 지금 봤을 때 고용이 조금 약간 더 증가하고 있고, 직전 보고서에서는 5개 지역이 고용 성장, 이번에 한 6개 이상이 조금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변화는 아닌데 미국 경제 괜찮다, 연착륙이다 보고 있고, 엔비디아 블랙엘 AI 칩 설계 권한 수정됐대요. 젠슨항이 우리 잘못이다, TSMC 잘못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율 문제 해결했다. 거밍치 연구원은 아이폰 16 주문이 일단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000만 대 감소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최근에 LG노텍도 실적 나왔는데 너무 좀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도 일단 받고 있어요. 아이폰이 기대만큼은 지금 팔리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안 좋고, 내년에 이제 애플이 업데이트 할 텐데 본격적으로 그게 얼마나 팔릴지 봐야 되겠지만, 고밍치 연구원은 너무 낙관적인 기대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애플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이프 센트러라는 곳에서는 S&P 500 목표치를 6,100, 내년에 6,600까지. 지금 강 세장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모든 강세장과 비교하면 긴 편이 아니래요. 지금 한 2년 됐거든요. 그 짧은 편이다. 그리고 중소형주로 주도권이 넘어간다. 빅테크에서. 이거는 좋은 징조다. 그래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큰 악재 없었고요. 오히려 호재인데도 빠졌고, ARM과 퀄컴은 서로 지금 ARM이 퀄컴의 반도체 그 설계 자산 있죠. 이거를 안 주겠대요. 퀄컴 주가가 많이 빠져버렸죠. ARM도 좀 분쟁이 있고, 인텔, 브로드콤, 마이크론도 좀 빠졌고, 다만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뭐 자동차라든가 산업용 반도체 만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실적이 뭐 좋다 이거보다 업황이 터냈다 이런 평가에 급등했고, 애플, 테슬라, 메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이제 시간에서 테슬라가 놀라운 얘기를 좀 했죠. 이익률이 드디어 터냈어요. 17.1까지 올라왔고 몇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이익률이 증가했습니다. 저가 자동차 내년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은 크게 증가 안 했고요. 예, 핵심은 2024년 연간 자동차 인도량이 판매량이 소폭 성장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차량당 비용이 역대 최저. 그러니까 이제 원가도 계속 줄이고 있어요. 사이버 트럭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4분기에는 사상 최고치인 51만 5천 대를 판매할 거다. 네, 전체 자동차를. 그래서 테슬라가 대략적인 추산을 말하면 내년에 20-30% 성장할 것 같다. 또 26년에 사이버캡, 그 로보택시 있죠. 이거를 확신한대요. 근데 이거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대감을 다시 증폭시켰습니다. 4680 배터리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4680 배터리는 내년부터 본격 탑재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게 되겠죠. 뭐 여기 들어가는 뭐 양극재나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한번 좀 또 지켜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게 그 어디죠? 그 LNF 같은 기업들이겠죠. 예. 그리고 LG엔솔도 여기에 공급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4680 배터리도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흐름으로 내년엔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 시장에 대한 GM과 더불어 낙관론을 피력했다. 이게 의미가 있고요. GE 버너바는 이제 성장 궤도에 대해 우리 확신하고 있다. 우리는 전력 수요 증가, 에너지 완보 관심 증가, 전력망. 지금 전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전력망 투자 많이 하죠. 근데 여기에 이 투자가요, 슈퍼사이클 초기 단계래요. 저 단어에 너무 흥분하면 안 되지만, GE 버너바는 이제 GE에서 분산한 이제 저런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 기기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천연가스도 하고 있고 전력기기, 풍력 사업도 해요. 근데 풍력은 좀 아직 안 좋아요, 확실히. 근데 가스 발전에 힘입어서 가스터빈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이제 천연가스 발전소 하면 또 떠오르는 회사가 BHI나 S&T 에너지, 이게 다 연결시킬 수 있죠. 뭐 여기에 공급한다가 아니라 이제 이쪽 산업이 좋으면 한국도 이제 비슷한 밸류체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딱 떠올리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요, 중요한 기업들은 거기에 다 우리나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모르고 한국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퍼스케일, 그리고 GE 버너바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기기 회사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 전력기기도 향후에 어떨 것 같다 전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좋은 얘기를 계속해요. 예. 그리고 특히 고전압 직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공급이 부족하고 강력한 수요가 발생한다. 한국의 이런 변압기 회사들한테도 긍정적인 뉴스죠. 근데 아직은 풍력은 조금 그 블레이드 제조 편차가 품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이건 나쁜 뉴스는 아닌 게, 그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뭐 풍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한국은 어쨌든 품질이 우수한 부품들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근데 지금 공급망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한국산 부품들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풍력 시장이 또 좋아지면 한국이 또 경쟁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계속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기서도 이 부분도 우호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줬고, 그러니까 전력기기, 천연가스 완전 다 좋다 이 얘기고, 천연가스 발전이요, LNG 발전. 하이닉스가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 사상 최대 7조 원 넘었고 이익률 40%, HBM 매출이 전분기 대비 300%, AI 서버 수요 좋았다. D램 전체 중에 HBM 매출 비중이 무려 30%, 4분기 40%. 그래서
지금 HBM 수요는 올라가고 공급은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좋은 거죠. 모건 스탠리 겨울이 온다는 안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고객사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자꾸 맺으려고 해요. 왜냐면 공급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미리 맺어놓는 거죠. HBM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12단 앞으로 16단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그러면 크긴 커지니까 D램 공급이 과잉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 그 의견은 사실상 좀 지금 현재로서는 맞지 않는 의견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수요가 지금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데 추론도 엄청난 컴퓨팅이 필요해요 지금. 이건 젠슨왕도 했던 얘기죠. 그래서 수요도나 걱정하지 말자. 예. 그리고 HBM3 고객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고 중국과 지금 이제 전통 반도체 이제 경쟁하죠. 그게 DDR4인데 하이닉스는 그쪽 경쟁할 이유가 없대요. 그냥 DDR5 HBM만 집중한다. 예. HBM3 12단은 4분기에 나오고 내년 상반기에는 8단보다 12단. 12단은 이제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대세가 된다.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DDR5는 뭐 PC나 모바일 서버 상관없이 다 좋다고 합니다. 수요가. 그리고 이거 항상 얘기했던 거죠. HBM으로 D램이 생산을 많이 할 수 없다. 내년에 전통 반도체 재고도 정상화된다. 요건 삼성한테 좋은 뉴스죠. 전통 반도체마저도 재고가 조금 완화되면 좋은 거고 HBM4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경쟁할 거예요. 내년 하반기에. 여기서 삼성이 역전할 수도 있고 하이닉스가 계속 앞서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는 HBM4를 하이브리드 본딩 아시죠? 한번 우리 공부했었던 그쪽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DDR5 진입은 어렵고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DDR4까지만. 근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DDR5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너무 이렇게 중국이 막 공급가인 그것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기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가 살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 HBM은 뭐 계속 좋고 전통 반도체도 좋아지고 중국 추격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니까 예, 한번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랑 별개랑요. 주가는 좀 아쉽긴 하지만요. 자, GM의 주가 지표. GM이 전기차 사업이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최근에 전기차 판매가 좋았죠. 그리고 테슬라 엔지니어들. 근데 대거 영입해서 이제 배터리에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터리는 LG 걸 쓰거든요. 얼티엄 셀즈. 근데 아키텍처 전기차 배터리를 받아다가 조립해야 돼요. 예, 요거를 이제 얼티엄 브랜드를 써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자기네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파트너사를 협력을 모색하는데 최근에 현대차랑 그 동맹 맺었죠. 그래서 요새 현대모비스 주가 강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CEO 인베스터 데이도 있지만 현대모비스가 EV 플랫폼 만들잖아요. EGMP 현대차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모비스가 GM에도 공급하는 거 아닐까. 물론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이미 폭스바겐에도 수주를 한번 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GM이 혼다하고 지금 원래 전기차 공동 개발하려고 했는데 현대차랑 지금 하기로 해버렸잖아요. 포기하고. 예. 그래서 현대차하고 모비스의 위상이 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기차 투자가 참 이제 힘들었지만 그동안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가고 투자 회수기에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GM의 실적은 좀 의미가 있다. 오늘 뭐 테슬라도 GM도 전기차를 이제 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한테 좋은 뉴스 같습니다. 그 문경원 윤동준 연구원님이 메리츠증권의 그 경남에 소형 모듈 원자로 컨퍼런스가 있었나 봐요. 거기 참석하고 오신 것 같은데 거기서 뉴스케일,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해외 업체와 두산 에너빌리티, BHI가 요즘에 주가가 위로 폭발하고 있죠. 근데 이 기업들 다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SMR에서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기업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SMR에 왜 이렇게 다들 관심이 많냐면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원전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전력을. 천연가스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한 거죠. 근데 뉴스케일이 가장 앞선 게 공급사를 좀 확보를 했대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요 협력사고 엑스에너지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DLNC랑 같이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 미국의 에너지부가 올해 9월 보고서에서 원전 기저제 제작 공급망 중에서 미국 내 공급자가 그러니까 미국 위주로 하려고 그래요. 미국도 미국 내에서 하자.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원재료 채굴하고 대형 단조. 대형 단조가 요겁니다. 원자로 만들 때. 예, 주기기. 요거를 지금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경쟁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BHI도 주목하자. SMR 스마트 한국형 SMR에 들어가는 핵연료 이송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한수원,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원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협력해서 170메가와트급 경수로인 ISMR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근데 염두에 두실 건 상업화가 2031년이죠.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는 SMR은 돼요. 이제 되겠죠. 하는데 너무 이게 상용화도 미국도요 28년은 돼야 돼요. 너무 길어요. 그 사이에 무슨 변수 터질지 모르니까 SMR로 주가 오르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무 머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원전주 좋고 분위기 좋은데 원전 사이클도 커질 거는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너무 오르면 좀 이익 실현도 하시고 또 급 나가면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계속 트레이딩도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라텍스는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 경신하고 있다. 뭐 금호석유한테 좋은 얘기죠. 한국의 엔비라텍스 수출량이 지금 39% 증가했고 코로나 이후 최대치까지 거의 근접했대요. 그 이유가 그 말레이시아의 그 장갑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장갑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동률이 30%에서 7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3분기는 무려 92까지 가동률이 올라오는 걸로 추정하고 있고요. 거기다 증설까지 해가지고 금호석유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 엔비라텍스 수출이 사상 최대 나올 것 같고 세계 최대 장갑업체 말레이 탑그로브가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무려 75, 판매량은 90일 증가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량이 증가하는 거는 일단 그 장갑이 이제 좀 오래돼 가잖아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쓴대요. 이제 그게 폐기될 장갑들이 이제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재고 확보. 그냥 중국 장갑사들이 이제 미국이 규제하니까 미국 회사들이 장갑을 저기 말레이시아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또 내년부터 중국산 장갑 이렇게 관세 들어갑니다. 크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로 말레이 쪽에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 통해서 장갑이 미국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금호석유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엔비라텍스 요 원료 라텍스 장갑의 원재료를 금호석유가 제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만드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천연고무 강세는 지속되는데 그래서 천연고무를 이용한 장갑보다는 이 엔비라텍스를 이용한 장갑을 좀 계속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PER이 8.3배입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갈까요? 자, 아무튼 퀀트인데 1개월 영업이익 예상치가 3개월 예상치보다 높은 종목 상위가 이렇게 되는 요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지금 최근 1개월 영업이익 예상치가 즉 3개월보다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수치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들이 있고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저 위에 가장 높았던 걸 뚫는다는 건 추정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체 예상 그걸 상단 돌파한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있고 최대 실적 11년 전에 최대 실적인데 그때 최고 주가였던 시기보다 지금 그때보다 실적이 더 좋은데 11년 전보다 좋은데 주가는 그때보다 못한 기업 요걸 나타내고요. 미래 3년 성장률은 과거 3년 영업이익 증가율 합산 앞으로의 3년 영업이익 증가율 합산 이게 더 큰 거. 그게 이제 파마 리서치가 이번에 들어왔다고 하고요. 새롭게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보고서 쓴 것들, 뭐 이런 기업들이 보고서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안 그래도 어제 공시도 있었고, 그저께 실적 너무 잘 나왔죠. 그래서 호실적 연속이다. 3분기 기대치 상회했고, 정규 1등이 또 1등 했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예, 환율 효과도 좋았고,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도 안내도 올렸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도 좋았고, 예, 그래서 실적 전망도 오히려 올렸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고요. CDO 이제 개발해주는 또 CMO는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이 지금 호황이고, 예,
내년 이제 4월에 5공장 완공되면 더욱 더 좋은 수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NH의 한승현 연구원님은 생물보안법 수혜주다. 실적 발표에서 생물보안법 통해서 대형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실질적인 수혜 받고 있다고 이건 회사가 언급을 해줬습니다. 중국 규제 들어가니까 기존 대비 문의가 50%나 증가했대요. 이번 주에 그 아마 일본에서로 추정하는데 1.7조짜리 수주 따냈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것도 아마 이런 트렌드 때문 아닌가. 그래서 이번 수주로 5공장 가동률이 일단 최소 한 15% 정도 확보를 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달리티라고 우리 한번 뭐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어느 하나의 기전이라 그러죠. 예. 이제 약의 기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12월에 ADC 바이오 컨주게이션 공장 완공된. ADC 좀 약간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ADC는 여기다가 그 약물을 항체에 딱 달아가지고 저 암세포만 타겟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사실 이제 이번에 함께 배우기 편에는 ADC를 할 생각인데, 예, 아무튼 이제 그거 관련된 또 공장도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는 건데 중국 우시는 이걸 하기 어려우니까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6공장의 가치도 이제 서서히 내년부터는 좀 반영될 시기가 오고, 4분기는 이익률이 조금 주는데 이건 일회성 요인이라고 하니까 큰 영향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그건 좀 부담입니다. 현대 마린 솔루션도 좋은 실적 냈어요. 그래서 최강식 연구원님이 3분기 실적 좋았다, 목표 주가 올렸고, 그 이중 연료 추진 엔진에 그 부품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아직 비중이 9%밖에 안 되지만 최근에 수주받은 선박들은 대부분 이중 연료 추진 엔진 비중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게 확장될 룸이 너무 많죠. 9%인데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익률이 또 좋대요. 예. 그래서 엔진 부품의 매출 비중이 최근에 지금 전분기보다 올라갔고, 이중 연료 추진 엔진은 비싸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품 단가가 전통 엔진보다 50%가 높대요. 이중 연료 추진. 이게 친환경 엔진입니다. LNG랑 벙커식을 같이 쓰는. 예.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매출 성장률보다 한 2배 가까이 높은 점이 그만큼 단가가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선박 수리라든가 서비스 해주는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업도 계속 커지면서 이중연료 추진 엔진 전환되면서 수혜를 동시에 받는, 배당은 한 2.5%. 다만 11월 8일 날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돼요.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저 물량 때문에 좀 한번 빠지면 그때가 또 기회도 될 수 있다. 근데 저게 이제 마지막 좀 수급 악재가 될 것 같다. 저거 해소되면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11월 8월 이후에는 좀 물량 부담은 좀 완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의 이제 최영현 연구원님이 포스코홀딩스 참 어렵죠, 최근에. 근데 내년 보면 괜찮아질 거는 같아요. 그래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쪽에서 리튬.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아직은 뭐 그걸로 돈 벌기는 좀 쉽지 않고, 다만 어쨌든 이 회사 자체로는 뭐 철강에서도 돈도 벌고 있고 하니까 안정적인 회사 맞죠. 예. 그리고 중국을 대체하는 기업이니까 리튬 쪽에서. 그래서 일단 26년을 좀 바라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당도 받으시면서 좀 인내하면 결국 또 보답할 기업 아닌가. 리튬이라는 건 결국 필요한 거니까. 저 핵심 포인트는 중국 걸 이제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용은 이제 NH투자증권의 각재혁 연구원님이 현대 IFC 매각, 그러니까 이게 경쟁사거든요. 그러니까 풍력 말고요. 조선 쪽에 들어가는 엔진의 그 앞쪽에 선미자, 이 프로펠러 있죠. 그 연결하는 건데, 그 프로펠러 이렇게 돌리는 이 철강인데, 그거를 전략 납품 중에 있어요. 현대중공업 그룹에, 이 회사가. 이 회사를 매각한대요, 현대제철이. 예. 번호가 좀 무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태용은 하나오션에 다 납품 중이고 삼성중공업에는 절반만 납품 중인데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에 아직 못 들어가거든요. 저 회사를 매각을 하면 이 태용한테도 물량이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용이 지금 한 50척 정도의 선미제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가 90척 정도 분량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쪽에서 뭔가 기대할 업사이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상승이. 예. 그래서 근데 태용이 이걸 인수할 것 같지는 않대요. 태용은 어차피 단조사업부가 있고 직접 하고 철강을 직접 만들어요, 원재료를.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급하지 않기 때문에, 예, 경쟁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만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해상 풍력에서 경쟁력이 있고 조선업황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엄청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부담 없는 뭔가 좀 모멘텀이 나오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어제는 공시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마땅히 소개해드릴 만한 공시가 없어서 오늘 이제 공시는 없고 이제 이제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면 정말 삼성전자가 망하나요? 정말 너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삼성전자도 내년 보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주구장창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보이세요? 외국인들이 뭐 정말 죽으라고 팔고 있어요. 그냥 삼성전자만. 하이닉스는 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버려버리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았고 오히려 하이닉스 올라가는 현상이고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또 오늘 안 좋았고 어제 오른 걸 그대로 토해내 버렸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국 증시는 여전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 외국인들이 6천억 뭐 거의 삼성전자 다 팔아버렸죠. 하루를 못 견디네요 참.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오늘 뭐 크게 오른 건 없고요. 뭐 광고, 통신 요새 통신주 괜찮죠. 요새 그리고 엔터주가 좋아요. 뭐 아파트가 뭐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항공주 좀 일부 해운주도 올랐다고 보긴 좀 어렵죠. 일부 기업이 상승했고 근데 자동차는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실적 발표했는데 내일 아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은 그 자료가 좀 나온 게 없어서 현대차는 일단 기대보다는 못한 실적을 냈습니다. 아마 산타페 판매 보증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회성 비용. 그리고 부품주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원전주가 좀 오늘도 BHI가 급등해 버렸고요. 최근에 한전은 이제 전력 요금 올린 거 아시죠? 전기 요금, 산업용, 두산 엘리베이터. 그래서 원전주가 최근에 계속 강세 이어지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은 아쉬운 게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의료 AI 쪽이 안 좋았고 유리기판, 반도체하고 AI는 다 안 좋았습니다. 뭐 거의 다 안 좋았고요. 2차 전지도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 반도체 장비 어제 하루 분위기 좋았는데 아쉽게 됐고요. 근데 최근에 HBM이 좋다 보니까 뭐 테크인 같은 기업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오늘 좀 괜찮았고요. IT 대표주는 뭐 삼성이 4% 빠지니 뭐 견디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 앞에 장사가 없다고 지금 방법이 없고요. 참 삼성전자를 그만 팔아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너무 심하게 파는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은 품절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갔습니다. 정말 이게 50만 원에서 그렇게 안 가던 기업인데 우리가 뭐 좋은 건 알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가던 기업이 공개 매수에 의해서 그냥 주가가 2배 가버렸네요. 불과 한 달 만에. 그리고 뭐 거의 다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뭐 몇몇 업종 제외하고는 다 안 좋았습니다. 그나마 하이닉스가 좀 견조했고 요새 현대모비스 괜찮고 현대차는 좀 부진하고요. 실적 근데 내일 또 그 자료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크래프톤이 좋았고 한전 좋았고요. 원전주 괜찮았습니다. 한미반도체는 10만 원이 다시 깨졌고 보험주는 오늘 좀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급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LG노텍은 실적이 안 좋아요. 아이폰에 대한 좀 부분도 판매 좀 부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리온은 좀 오늘 올랐고 오늘은 이제 금호석유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2차 전지가 오늘 좋지 않았고요. 사실 테슬라는 좋았지만 2차 전지한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좋았고요. 리가캠 바이오, 서진 시스템, ESS, 테크잉, HBM. 그러니까 뭔가 좀 엣지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줬는데 뭐 일부죠. 일부만 올랐고 대부분은 좀 급락하는 좀 흐름이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그렇게까지 나쁠 건 아닌데 오늘도 8%는 끝없는 하락이고요. 그리고 TNL이 한 2.6% 정도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체로는 거의 다 뭐 안 좋았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이제
저번 주였나요? 공식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ESS 조립. 예, 근데 오늘 오른 건 뭐 테슬라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그죠? 예, 테슬라가 하이비전 시스템 방문했다. 근데 저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예, 그런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거고요. 예, 물론 뭐 저평가된 기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좀 안 좋았네요. 근데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워낙 안 좋아서 그게 좀 삼성전자 현대차 급락해 버렸죠. 둘이. 예, 이게 오늘 국내 증시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선주도 결국 좀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지만 본주가 못 가니까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국내 증시 예, 굉장히 좀 힘듭니다. 삼성이 못 가는데 장이 오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실적 발표 보면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뭐가 있을 수 있지만 내년에 DDR5 본격적으로 많이 채택됐고 중국은 못 쫓아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삼성 이 엔비디아도 영원히 하이닉스 거만 쓸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단일 공급사 쓰는 건 되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뭐가 지금 안 되는 거죠. 뭔가 자기네들 기준엔. 그렇지만 들어올 겁니다. 예, 최대한 아마 들어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들어가서 어쨌든 이제 공급망이 한 자리를 좀 차지할 텐데 그 시간이 늘어지니까 실망 매물은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간 분기당 9조 원 벌고 있고, 예, 그리고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도 괜찮고, 반도체는 계속 앞으로 수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는 안보죠. 안보예요 이제는. 예, 안보 목적으로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TSMC죠. 중국이 공격하면. 근데 그게 리스크니까 공급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뭐 TSMC만 쓰고 싶겠어요. 삼성이 이 수율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건데, 삼성이 그것만 맞춰준다면 점진적으로, 예, 그러니까 물론 삼성의 전략 실패죠. 점진적으로 3나노, 4나노 이렇게 다지면서 가야 되는데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기술로 앞서려다가 이것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기술만 앞서려다가 양산도 안 되고 고객사 놓치고 그런 일이 좀 반복됐는데, 어쨌든 이걸 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그래서 내년에 삼성을 본다면 저는 뭐 살아나지 않겠냐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답답하지만, 예, 어쨌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내년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하이닉스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예, 하이닉스 뭐 나무랄 데 없이 정말 잘하고 있다. 삼성이 그만큼만 해준다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힘든 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